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타트업 브랜딩에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브랜딩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많은 기업분들이 창업을 하실 때부터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는 마케팅 대행사에서 이제 브랜딩에 대한 전략들을 의뢰해서 진행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오늘은 이제 스타트업 초기 단계에 진행할 수 있는 브랜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세부적이고 초기 단계에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제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브스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 순위를 나타내고 있는 굉장히 공신력 있는 이제 매체인데, 포브스에서 이제 브랜드 순위를 조사를 항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보면 1등이 애플이고 2등이 구글일 정도로 세계적인 기업들도 이 포브스에서 진행하는 브랜드 관련된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선 브랜드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고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이제 저기 높이기 위해서 하는가에 대한 이제 이 질문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면은 브랜드 가치가 높으면 무엇이 좋은가, 그리고 이제 왜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제 부분에 맞춰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가방을 보시면은 이제 처음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가방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에르메스라고 하는 브랜드의 이제 가방이고, 좌측이 국내 제조 이제 가죽 가방입니다. 가격을 보시면 이제 에르메스가 명품 가방이 1,8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우측에 나와 있는 국내 가방이 29,000원 정도 되는 이제 부분으로 이제 보이는데, 굉장히 같은 디자인의 사이즈의 아이템인데도 브랜드에 따라서 이 프라이스 자체가 너무 많은 차이가 사실 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은 잠깐 이제 장난을 쳐서 사진을 이제 바꾼 부분이었는데, 원래는 이 우측에 있는 게 국내 가방이고 좌측에 있는 가방이 명품백이었습니다. 이러면 또 이제 이 보이는 가방이 사실 또 달라 보일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은 더 비싼 프라이스로 판매를 해도 우리의 고객들한테 설득이 되고, 그리고 프라이스가 높게 되면은 당연히 회사에서 이익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노력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케터들이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사기칠 때 많이 쓰는 단어가 사실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브랜딩을 잘 해주겠다 하면서 견적에 많은 뻥튀기를 할 때 이제 브랜딩에 대한 항목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케터가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때 쓰는 단어가 사실 또 브랜딩이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판매 전환율이 높지 않거나 뭔가 이제 명확하게 전환율에 관련된 이제 데이터가 없을 때 오히려 브랜딩은 잘 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책임 회피하고 싶을 때 브랜딩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비를 쓰고 나서도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너무 속상하기 때문에 그냥 합리화할 때 그래도 브랜딩은 잘 됐지라고 우리끼리 이제 조금 합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많이 쓰는 게 브랜딩이기 때문에, 이 브랜딩이란 자체가 사실 가장 위험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많이 쓰고도 결국은 판매 전환율과 이어지지 않는 브랜딩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브랜딩의 정의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초기 단계에 이런 단계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고 단계적인 브랜딩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고도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랜딩은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만들어가는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인식의 변화가 이 가치의 상승이 될 수밖에 없고, 가치가 상승이 되어야지 매출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브랜딩은 브랜드에 대한 우리 소비자의 인식을 만들어서 매출을 상승시키는 부분까지 프로세스가 완료가 되어야지 브랜딩을 성공적으로 잘 했다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브랜딩은 결국은 이제 우리끼리 자화자찬하고 우리끼리 마케팅을 잘했다라고 이제 공유하고 책임 회피하든 또는 우리끼리 이제 합리화하고 그런 단계적인 부분 이상으로 매출과 직결돼서 상승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부분이 완료가 됐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고도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랜딩의 목적은 그래서 우리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객에게 타겟 고객에 대한 부분들도 타겟팅을 해서 우리 타겟 고객에 대한 소비 유도를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템에 대한 밸류와 브랜드에 대한 밸류가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히 토탈 밸류가 올라가고 토탈 밸류가 올라가면은 더 비싸게 프라이스를 올려도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스를 올리게 되면은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LTV가 올라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할 수 있는 모델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딩의 목적은 결국은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오히려 LTV가 올라갈 수 있는 지점까지 고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가장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딩에 대한 목적을 잘 이해하고 운영하는 전략들을 잘 하면은 더 비싸게 사거나 또는 구매 전환율을 높이거나 또는 재구매하거나 또는 입소문을 내거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매출이나 이익을 높이게 되면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우리 브랜딩에 대한 부분들이 잘 됐다라고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이제 소비자의 인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시면서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가치를 높이고 인식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앞에 나와 있는 수백 개의 뷰티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토너 패드인데 뷰티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수백 개의 경쟁 제품들 중에서도 각각 브랜드별로 메시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K뷰티 하면 나오는 뷰티 아이템들 중에서도 각자 추가하고 있는 이 브랜딩 메시지가 있는데 어떻게 소비자에게 좋은 브랜드로 인식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결국은 이 경쟁 제품들을 뚫고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이제 우리의 메시지를 우리 소비자가 기억하고 인식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을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이제 좋은 이미지로 인식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시면 치열한 이제 이 디지털 시장에서 우리 브랜딩 메시지로는 소비자의 인식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아까처럼 수백 개의 뷰티 아이템에 대한 이제 브랜드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 소비자들이 그걸 전부 다 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메시지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소비자는 그들이 경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메시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는 경험을 기억하기 때문에 경험을 관리하는 게 브랜딩에 대해서 인식을 높여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딩은 오프라인 구매 의사 결정 프로세스에 있는 모든 경험들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브랜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소비자들이 경험을 함으로써 발생한 이 잔상의 합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결국은 이제 이런 경험을 우리가 관리하고 이 경험에 발생되는 잔상의 합을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프로세스를 우리가 관리하고 초기에 우리 아이템에 대한 브랜드의 메시지를 아무리 잘 만들어서 우리 고객들이 기억하게 만드는 것보다 직접 경험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우리의 브랜드를 우리 고객들이 더 빨리 인식하고 기억하고 변화가 되고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프로세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쿠팡이 이런 브랜딩 과정을 굉장히 잘했는데요. 오히려 쿠팡은 이제 배송이 빠르고 저렴하고 친절하다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 메시지를 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셜 커머스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고객들이 쿠팡이 얘기하는 배송이 빠르고 친절하고 저렴하고 이런 등등 메시지를 다 기억하고
인식해서 변화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쿠팡은 직접 경험을 시켜주자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는 네이버 최저가보다 더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경험을 시켰습니다. 실제로 쿠팡이 처음에 로켓배송 입점을 할 때에는 네이버 최저가랑 비교했을 때 최저가가 대여하지만 입점할 수가 있었어요. 입점 승인 자체조차 경쟁사 가격 비교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행했던 부분이 들어갔던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쿠팡맨의 친절한 배송 경험을 통해서 주문이 이제 완료가 되고 나서 배송이 되면은 배송이 완료된 부분들을 문자로도 알려주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쿠팡맨들이 메시지로 이미지까지 보여줄 정도로 굉장히 친절하게 진행했어요. 그럼 고객들은 친절한 경험을 하면서 쿠팡이 친절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AS 센터의 친절한 대응 경험해서 새벽 6시부터 그 온라인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이제 대응하는 경험을 통해서 빠른 응답이 있다는 부분을 보고, 그리고 이제 주문 다음 날 제품을 수령하는 게 가장 크죠. 그래서 로켓 배송을 경험함으로써 바로 다음 날 이제 오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친절하고 빠르다는 부분들을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브랜딩은 결국은 소비자들이 수많은 아이템과 경쟁사 아이템들을 다 기억해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직접 경험한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우리의 고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관리하는 것 자체가 브랜딩에 대한 프로세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딩이란 결국은 우리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브랜딩은 가치와 경험 설계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가치를 소비자한테 경험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시면서 앞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진행하는 구매 행동에 대한 모든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결정하는 프로세스 안에서는 이제 서치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후기들이라든지 주위에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고민한 다음에 초이스하고 구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쉐어하는 문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 구매 행동의 모든 단계에 대한 경험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이 브랜딩에 대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브랜딩은 우리끼리 우리 아이템에 대한 우리 서비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만들고 전략을 세우는 게 세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를 우리의 소비자들이 모든 행동 단계 안에서 경험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브랜딩에 대한 실무적인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부분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딩 전략에 대한 세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제 why, how, what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기업의 가치로부터 시작된 이제 프라임의 공감이 고객이 이제 공감을 해야지만 결국은 브랜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그 나와 있는 이제 골든 사이클을 보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Y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보시면서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How, What으로 넘어가서 결국 이제 이러한 단계로 이제 아이템 브랜딩을 진행하는 사이클이랑 보여주고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마켓컬리가 이런 단계를 굉장히 잘했던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마켓컬리가 이제 이 관련 부분들을 진행했을 때 맨 처음에 Y라고 하는 단계 안에서는 이제 마켓컬리에 시작해서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켓컬리가 맛있는 음식이 삶의 행복이라고 믿는 사람끼리 이제 모여서 만든 팀이다라고 하면서 이 컬리의 팀원들은 이제 팀을 꾸리기 전부터 좋은 재료를 위해서라면은 해외 직구, 백화점, 동네마트, 재래시장, 전국 방방곡곡의 산지를 다니면서 우리는 품질과 가격을 비교하던 깐깐한 소비자다 해서 우리 브랜드에 대한 이제 처음에 Y라고 하는 단계 안에서 우리 브랜드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미리 했었던 깜깜 소비자였다. 근데 이런 최상의 먹거리들을 나와 내 가족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우리는 이거를 나누고 싶어서 창업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부분에 대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브랜딩 메시지를 통해 나타냈고, 브랜딩 메시지만 보이면 사실 이제 더 사람들이 모든 부분들을 기억 못 합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포지셔닝은 신선한 재료를 우리가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의 가치를
고객들이 경험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고객들이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래서 빠르고 신선한 샛별 배송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당연히 우리는 신선한 아이템 재료이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만들어서 뭔가 이제 음식해서 조리해 드셔야지 이제 우리의 그 가치를 제공해서 이용할 수 있지 않냐, 경험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밤 11시까지 주문이 완료된 상품은 다음날 7시 이전에 배송하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저녁에 주문한 상품으로 다음날 아침 식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에 대한 내용들을 메시지로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실현할 수 있는 하우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샛별 배송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신선한 식재료를 아침 식사로 드셔라 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왓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모은 최상의 식재료를 우리의 컬리 웹사이트랑 앱에 노출을 함으로써 여기서 구입을 함으로써 이제 이런 경험을 꾸준히 진행해라라고 하는 부분으로 상세 페이지에다가도 이제 이런 경험이 이탈되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신선한 식재료를 강조하는 부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맨 처음에 진행되는 Y는 포지셔닝이기 때문에 우리의 브랜드 메시지 안에서도 우리의 가치가 잘 표현이 되면서도 우리의 포지셔닝이 잘 나와줘야지만 향후에 진행되는 가치 설계와 경험 관리하는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는 결국 포지셔닝이기 때문에 이 포지셔닝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포지셔닝은 막 다들 아시겠지만 새로운 시장에 이제 1위로 진행되거나 또는 기존의 경쟁사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을 하시거나 해서 우리가 어느 경쟁사들을 분석해서 어느 경쟁 우위점을 가지고 진행했을 때 이제 오히려 그 차별화되게 인식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 포지셔닝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서 고도화를 진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객 접점과 경험을 설계하는 이제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페이지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이 가치 Y라고 하는 부분을 우선은 한 줄 요약을 해보시면서 우리의 포지셔닝을 설계하신 다음에 그 나타내기 위한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서 이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가치 실현 요소에는 이제 how나 what이나 이제 키워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했을 때 이 실현 요소들을 뒷받침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 맞춰가지고, 가치 실현 요소에서 how나 what이나 이 키워드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접점점을 맞춰가지고 브랜드 전략을 세우는 부분들이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 접점과 경험 설계에 대한 이제 예시를 보면은 우선은 이제 천년순수 홍삼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 이제 저희 오렌지 그룹사에서 판매하는 아이템인데 거기에 맞는 이제 브랜딩 아까 이런 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치에 관한 Y 부분을 홍삼입니다. 홍삼인데 우리의 이제 가치는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존중하면 더 큰 가치로 돌아온다라고 해서 천년순수 홍삼이라고 하는 우리 골드피스로 만든 로고에 맞춰가지고 오히려 이제 고객을 생각한다라 해서 고객 중심이 맞춰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현하기 위한 요소로 하우라고 하는 부분들은 건강하고 좋은 재료를 듬뿍 사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왓이라고 하는 부분은 진세노사이드를 4배 이상 이제 함량을 높임으로써 진행했다. 우리가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이제 존중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진세노사이드를 이제 또 높였다. 그리고 육안으로 확인을 해도 굉장히 진한 진갈색이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이제 키워드 필요 경험은 진세노사이드 성분을 체감을 하고 진갈색이고 프리미엄 디자인을 통해서 이제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객 접점점은 우선은 광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가치에 나타내는 메시지와 일관성 있도록 브랜딩 메시지에 무첨과 유기농 함량 소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천년순수 홍삼을 제일 처음 만나는 우리의 고객들은 인스타그램을 보거나 네이버에 검색하거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배너 형태의 광고를 볼 때 우리 회사의 아이템을 만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일관성 있는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첨가의 유기농의 함량이 높다, 일관성 있는 메시지의 광고 소재를 만들어서 보여준 다음에 그다음에 상세 페이지와 홈페이지 내용에 그다음 들어올 거예요. 광고를 보고 클릭하는 우리의 고객들이 그다음 유입되는 접점점이 바로 상세 페이지, 홈페이지일 텐데 거기에도 일관성 있게 무첨과 유기농 함량 소구를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고객들이 광고를 보고 우리 홈페이지에 와서 구입까지 만약에 하게 되면은 구입하고 난 우리의 고객들이 그다음 만난 접점이 제품을 받아보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제품 받았을 때 제품 포장에 고급스러운 포장과 보자기 포장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봉인 스티커까지 넣으면은 오히려 우리의 가치를 직접 또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그 포장을 뜯고 사용을 하는 게 또 우리 제품 만나는 접점을 낼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단계 안에서 이제 체감되는 진세노사이드 함량과 증가할 색상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직접 경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천년순수 홍삼은 이제 진세노사이드가 높네, 진하네, 맛이 진하고 색깔로 봐도 진갈색이고 포장도 고급스럽다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고객들이 경험함으로써 인식시켜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접점을 늘리고 결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이 고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객 접점을 늘리고 각 접점마다 일관성 있는 우리의 포지셔닝에 맞는 경험들을 강화시키게 되면은 우리의 고객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브랜드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의 우위가 성공적인 브랜딩이고 사업에 대한 성공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안정적으로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로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토리를 입히는 과정인데 앞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와인이 브랜드 스토리가 굉장히 잘 만들어지는 이제 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칠레 콘사이 토로의 뭐 카시제로 델 디아블로라고 하는 이제 악마의 셀러라고 하는 이제 와인인데 그 와인의 맛이 좋기보다 유명하다 보니까 인부들이 몰래 이제 와인을 꺼내 마신 탓에 저장고에 와인이 줄어들자 사장이 이제 지하실에 숨어서 귀신 냈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내용의 이제 그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 내용을 보고 오히려 이제 이런 스토리를 보니까 오히려 '정말 너무 맛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인제 브랜드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브랜드 스토리가 마지막에는 쪼금 더 인제 우리 브랜드에 대한 탄탄한 부분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제 이런 부분도 고도화해서 나타내주면 좋을 것 같고 에비앙이라고 하는 인제 이런 물도 뭐 프리미엄 인제 물이죠. 이것도 스토리를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1789 년에 프랑스 레세르 후작이 신장 인제 그 결석을 인제 앓고 있었는데 그 후작이 인제 환경이 좋은 에비앙에서 요양 시작했는데 인제 마을 주민으로부터 인제 "이 물을 먹으면은 신장계에서 나른함 누르는데 미네랄이 사실 많은 물이었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포지셔닝을 미네랄이 풍부한 인제 물로 정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스토리를 만들었더니 오히려 이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인제 된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스토리를 만드는 인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옛날에 누가 인제 그 살았는데 매일 뭐를 했다. 그래서 어느 날 뭐가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뭐가 일어났고 인제 오히려 해결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인제 직접 포지셔닝에 맞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인제 그
네.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스토리를 처음에는 만드는 게 많이 어려울 텐데 인제 오히려 그 짧게 한번 요약도 해 보고 붙이기도 하고 또는 오픈 AI 써 가지고 좀 늘리기도 하면서 결국은 스토리는 우리의 고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포지셔닝이 함축되어 있는 내용의 스토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선 브랜딩의 최종 목적은 고객의 인제 소비 유도이기 때문에 브랜딩은 우리끼리 만족하는 인제 브랜딩이 아니라 결국은 매출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 유도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경쟁이 치열한 디지털 시대에서 소비자는 브랜드의 메시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경험을 인제 기억하기 때문에 브랜딩은 경험 관리로 인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브랜드의 스토리가 더해진다면 더욱 강력한 인제 브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험의 우위가 브랜드의 우위를 만들고 성공적인 사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는 이제 단순하게 인제 브랜딩은 우리끼리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매출과 연결돼서 결국 LTV가 올라갈 수 있는 모든 프로세스를 인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브랜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마케팅의 영역으로 보시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면서 접점점을 늘리고 경험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아이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바이를 되면서 나중에는 프라이스가 올라가고 가치가 올라가고 LTV가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안정적으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되면은 오히려 인제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